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붙잡는다. 붙잡고 얘기합시다. 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붙잡고 보는 코너입니다. 네. 은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붙잡고 얘기합시다. 성은진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그렇죠? 네네네네.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누구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럼요. 아이, 훈훈하네요. 건강해야죠. 자, 올해도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이 눈대 그래 궁금해요. 저희가 딱 붙잡아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분은 2026년 새해 첫날 바로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어요.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 또 제일 신경 쓰는 거. 맞아요. 요즘 저희 만나면 이 얘기 많이 하지. 너무 많이 하죠.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그 얘기죠. 정말 이거 엄청 신경 씁니다. 네네. 저의 이것도 신경을 쓰지만 또 저 못지않게 또 비슷하게 술 많이 마셔요. 저희 남편 이것도 걱정이 되고 가족들 다 걱정이 네, 되니까. 또 한참 큰 우리 쌍디들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거 신경 진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붙잡은 분은 누구신가요? 자, 내 앞에서는 함부로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 신체의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까지,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건강지킴이이자 단단한 가정전도사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입니다. 네네. 여러분의 건강을 올 한 해 책임져 주고 싶은 오. 가정주치의자 건강 파트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강 파트너. 진짜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송 전까지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톤이 쫙 올라가니까 놀라셨죠? 놀라셨어요. 아, 저희 톤이 갑자기 커졌구나. 그러고 너무- 보니까. 너무 또 새해 모시고 싶었던 분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반가워서. 근데 그 신보경 교수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익숙한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KNL 라디오 찐 애청자세요. 네. 지금 현재 KNL 라디오 머니마니 쇼에 또 건강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 네. 머니마니 쇼의 건강 주치이세요. 그래서 건강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어떻게 스튜디오 오늘 오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건강 이야기 나누시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머니마니 쇼에서 우리 전화로만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네네. 스튜디오 나오니까 많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조금 좀 푸시는 건 어떨까요? 하시다 보면 조금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 새해 소망으로 빠지지 않는 게 사실 1번이 가족의 건강.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새해 목표 1순위가 건강검진. 이번에는 미뤄서 11월달, 12월달 안 받고 이번에 진짜 빨리 받아야지. 이런데 여기까지. 점점 자꾸 미룬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붙잡고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싶어요. 자, 먼저 국가건강검진이란 뭔지, 올해는 또 뭐가 달라지는지 교수님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이제 국민들의 질병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검진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뭐 우리가 이제 혈압, 혈당, 뭐 고지혈증 같은 이제 만성 질환부터 이제 간, 신장 건강 상태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2026년도에는 이제 폐기능 검사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56세하고 66세가 이제 추가가 돼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가 추가됐네 올해. 네네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병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발견을 하고자 이제 정부의 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에 이제 30세에서 이제 검진 주기가 2년 단위로 이 청년들의 우울증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제 좀 생겼습니다. 이게 추가가 됐군요. 네네네. 오, 좀 더 우울증 확대라고 평가가. 표현을 하고 싶네요. 확대. 네네네. 네. 그렇구나. 그렇게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고, 올해가 또 짝수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출생연조 끝자리. 그쵸, 짝수. 네. 저 같은 분들이 검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2026년 하면 마지막이 6으로 짝으로 끝났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출생년도 이제 마지막이
02468인 분들이 이제 해당 검진자가 해당이 되십니다. 오. 그래 짝수년에는 짝수년에 그렇죠. 태어나신 분들이 검진자고 하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교수님도 어떻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저희도 이제 직장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 네.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특수 검진들이 있거든요. 아. 특히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있고 저희가 뭐 결핵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요. 건강검진 해봐야 소용없다. 내 건강은 내가 더 잘한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 잘 받아야지 내가 그 꼭 큰 병원에 가야지 건강검진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분도 참 계시거든요. 맞아, 은근히 맞아요. 참 다양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건강 검진이 소용없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좀 보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질병이 우리가 경과가 많이 좀 오래되었다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발견하게 되면 약도 하나를 쓸 거를 이제 늦게 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치료 강도도 훨씬 커지고 이제 여러모로 손해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의 목적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가장 투자가 좋은 우리 인생의 큰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큰 병원을 이제 고집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검진 기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죠, 병원들이 쫙 주변에. 이제는 하려면 네. 이제 표준화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인증된 시스템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뭐 병의원이다라고 해도 이제 신뢰도가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나라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다 준비되어 있는 데만 인증된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방금 이 문제처럼 건강 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아, 맞아. 너무 궁금한 것들 많아요. 사실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께 못 물어보는 질문들 궁금증 진짜 많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빠르게 팩트 체크해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은진 씨 준비되셨죠? 네, 건강검진의 모든 것 O냐 X냐 그것이 궁금하다. 들으시고 맞다 틀리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면 나는 100% 건강한 거다. 정답은 X입니다. X. 네. 100%는 좀 그렇지. 왜 X예요, 교수님? 이제 국가 건강 검진이 이제 저희가 질환이 명들이 뭐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병률이 높은 흔하고 그 다음에 선별 검사로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인정되는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큰 물고기는 잘 잡아내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이 정상이라고 해도 100% 내가 건강하다고 이제 단정할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나 선별 가능한 것들만 한 거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분변 자멸 검사. 이거 예전에 우리 체변 검사 그거 말하는 거지. 그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네네. 네. 여기 이상이 없으면 대장암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이게 분변 자멸 검사가 네. 변에서 우리가 이제 혈액이 우리가 이제 그 말이구나. 분변 자멸. 네네네. 네. 혈액이 우리가 발견되는 걸 말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혈관까지 뚫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양성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초기 모양의 뭐 폴립 단계라든지 아주 이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초기 대장암 같은 경우는 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분별 자멸 검사가 지금 정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분변 자멸 검사로 대장암을 100% 우리가 대변할 수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내가 검진의 나이가 됐을 때 대장암 검사를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참 대장 내시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미루고 싶어 하는데 네. 미루면 안 된다. 요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그 분변 자멸 검사로 대장의 건강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 수는 없습니다. 100% 알 수는 없다. 네네네네. 네. 오늘 내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랑 너무 다른데.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자주 하면 몸에 안 오, 좋다? 맞아. 그래서 요거 어떨까요? 이거 저 진짜 궁금해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O도 X도 아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고요. 초음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기를 우리 태아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네. 태아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사실 너무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하더라도. 네. 근데 일단 CT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방사선 걱정하죠. 양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는데 요즘 기계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거의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위만 아주 낮은 선량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또 방사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년에 우리가 이제 받는 자연적인 이 방사선 양이 이제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도 작고 우리가 한번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하러 이제 우주 방사선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양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냥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네.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적절히 받는 게 좋다. 나는 네. 이것도 궁금했어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 검사만으로 암을 판별할 수 있다고.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X야. 네. 검사 받아야 돼. 다들. 왜 그런가요? 이게 피 검사만으로 암을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종양 표지자라는 이제 단어도 요즘에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암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단서고 수치가 높다고 또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이라고 암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것은 이제 이상 소견으로 우리가 발견을 하면 조기 경고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우리 그 단서를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검사가 아니고요. 이제 의심하게 해주는 유용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심. 의심할 수 있는 네네네. 지표 정도로. 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참 궁금해요. 요즘 대장 내시경 하시고 용종 뗐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떼어내는 건 간단한 시술일 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거는 X일 것 같았어요. 이거는 X일 것 네. 같았어요. 우리가 대장 용종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제 선종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을 이제 떼어낸다는 거는 미리 이제 대장암을 미리 제거한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 용종을 한번 떼어낸 사람은 좀 검사를 더 자주 할 수 있죠. 자주 해야 된다고 네. 얘기하던데 네. 보통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그 저희가 그 사이즈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선종의 등급에 따라서 선종도 등급을 또 아.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고위험군이다 이랬을 네. 때는 뭐 3년을 권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또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뭐 2년을 권장하기도 하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음주를 하지 않고 네.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큽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지정한 5년 기준을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그런데 이제 건강 검진을 하려고 하면은요. 초음파다, 내시경이다, 막 이렇게 뭘 하실 건가요? 물어보는데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저희 대묻기도 하거든요. 어려워요, 이름이. 맞습니다. 이거 어려워. 네. 이게 뭐 CT, MRA, MRI, 내시경, 초음파 요거 좀 많이 네. 헷갈리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용어가 이제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권을 줄 때 정말 당혹스러운데 그럴 때 네. 많아요. 근데 앞에서 또 상담해 주시는 분도 사실은 의료에 대해서 깊이를 이제 의사만큼 이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곤욕스럽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워낙 종류가 또 예, 많고 맞아요.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검진했을 때 검진의 상담을 해주시는 분에게 내년에 제가 다시 뭘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자리에 물어서 딱
이렇게 의견을 받아주시면 오늘 조금 뭐 좋은 팁이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 올해 미리. 검진 결과를 들으면서 네. 그러면 이 토대로 2년 뒤에 할 때 어떤 검사를 하면 추가로 좋은지. 더 하면 좋을까. 추가로 제게 필요한 네. 것 좀 그 알려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네. 좋다. 네. 어쨌든 이제 초음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고주파라는 음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이제 찍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단점은 깊이 있는 장기를 볼 수가 없고요. 공기가 많다거나 이러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내시경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다란 간에 끝에 네. 카메라가 달려서 네네. 직접 장기 우리 뇌 공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CT는 방사선 양이 있다는 이제 단점은 있지만 빠르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혈, 뭐 폐장기, 장기 손상 이런 것들을 응급 상황에서 빨리빨리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거든요. 커다란 자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없습니다. 네. 정말 안전하고 그렇지만 뇌라든지 척추라든지 우리 인대라든지 이런 연부 조직을 평가할 때는 MRI가 가장 정확한데요. 단점은 찍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MRA는 그럼 뭐예요? 이러는데 MRI의 영상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혈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협착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음파는 안전하고 간단한 검사, CT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 그다음에 MRI랑 MRA는 방사선 없이 조직과 혈관을 자세히 보는 정밀 검사, 내시경은 직접 보고 바로 치료 가능한 검사. 야,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다. 좋다. 이거 나 좀- 이거 헷갈렸거든요. 오늘 바로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거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셔. MRI도 CT처럼 뭔가 좀 뭐 방사선이나 이런 게 있나 난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주저주저 했는데 완전 다르구나.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러면 요 설명해 주신 이것들이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네. 되는 그 진단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건강 검진하면 무엇보다 이 암, 우리가 걱정하는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인데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건강 검진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우리 걱정하는 그 암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도 정말 높고 네네. 치료 부담도 적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담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으로도 네. 건강적으로도 이제 맞아요. 훨씬 더 이득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또 왜 이왕에 하는 검사니까 이 기본 검사 외에 그 뭐 내년에 이런 검사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면은 비용에 조금 추가해서 꼭 해봐야 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20대, 30대들도 나는 뭐 건강하고 젊으니까 뭐 검진 같은 자신 거에 대해서 넘치죠.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사실 건강검진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네. 20대 때. 저도 30대 조금 늦게 첫 건강 검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유병률로 보면 음. 30대 당뇨들이 사실 폭발하고 있고요. 당뇨 진짜 많아요. 예, 고지혈증도 너무 많습니다. 네. 30대도. 예. 그 고지혈증의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구의 뭐 3분의 1이 이제 30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비만 문제도 많이 흔하고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은 충분히 이런 기본 검사들을 피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성분 분석 같은 걸 해서 네. 본인의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이제 지방량을 이제 평가하고 나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담을 많이 받고 그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며 이 이후에 우리가 중증 질환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는 그런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네.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심혈관 위험도가 이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치했기 때문에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 검진에 이제 심전도하고 트레드밀을 조금 추가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트레드밀. 예. 트레드밀이 뭐냐면 러닝머신에 이제 걷거나 뛰면서 네. 심장의 전기 리듬을 심전도를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증상이
없었는데 조기에 협심증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네. 제가 또 40대잖아요. 트레드밀. 네. 아유, 별표 5개 갑니다. 네, 딱 트레드밀. 적어놨고요. 오, 보니까 20, 30대도 그러니까 미리 건강 검진을 통해서 네. 내 앞으로의 건강을 예방할 수 맞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좋게. 뭐 여러- 간단히 피 검사해도 되고 체성분 같은 경우는 해도 다이어트 되고. 하신다고 아, 이렇게 맞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많죠. 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검사네요. 사실 젊을 때는 포인트가 건강보단 다이어트가 있는 게 많으니까. 네네. 근데 또 20대 아니 50, 40대는 트레드밀도 좋고. 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50대 분도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0대까지만 해주세요. 50대까지 그러면 50대 하고 음악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럴까요? 네, 네. 50대는 뭘 하면 될까요? 50대는 이제 건강 리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설량 폐CT, 그 다음에 폐경기 여성은 이제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하고요. 네. 60대 이상은 이제 암 위험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걸로 이제 간 담낭, 췌장 같은 걸 이제 평가를 하고 PSA라고 하는 피 검사거든요. 네.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립선암의 이제 좋은 스크리닝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추가하면 좋은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4부 시간에도 우리 건강검진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리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가요. 용감한 내가 봐 Look here we know and mirror Alright we never die 린다 자장가 한정판 콩국수 아차보다 고소해 I'm too short for all this 다 있는 delicious I got sweat on my body 넌 나의 동화책 I'm not cute anymore I'm not cute anymore 한테 no more 강아지보다 난 내 사랑 다리가 좋아 Cause I'm not cute anymore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붙잡는다. 붙잡고 얘기합시다. 네, 붙잡고 얘기합시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네. 건강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건강검진, 우리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만 해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진짜 많네. 이제 오. 못 가세요, 교수님. 어디 못 가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내시경 우리가 쭉 뭐 여러 가지 내시경 CT 네. 다 했지만 내시경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위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는 수면으로 했다. 아, 난 당연히 수면으로 할 줄 알았더니 우리 PD는 수면으로 한다. 그냥 생으로. 저도 근래 몇 개월 전에 오. 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생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할랍니다. 어떠세요? 아, 나 그 궁금해가지고 네.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생으로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다짐을 좀 했었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수면 내시경만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수면 내시경을 사실은 다 하고 싶다고 결국 다 나중에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고령자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에서 이제 우리가 수면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을 할 때 이제 환자가 몸을 잘 고정하고 이 시술자한테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목적인데 수면 중에도 이제 드물게 몸을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뭐 수면이 잘 유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있어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의료진이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선택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의료진이 이제 판단을 도와드리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수면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보통 본인이 이제 수면을 하고 난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든지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호소하기 때문에
협조만 잘 된다면 네네. 이제 비수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네. 아주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던데.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왠지 그게 좀 더 내 몸에 나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면보다는 생을 택하는 네네.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던데. 안전한 시술이 목적입니다. 네네. 네. 이게 안전한- 수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전한 네. 시술이 목적이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서 가정의학과 신보경 선생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올해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짝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연초에 계획을 하세요. 네네. 연초에 나는 12월 달에 받겠다 하지 마시고 그때 되면 거기 병원에도 예약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들죠. 맞습니다. 네. 대부분 다 연초에 다 이제 몰리기도 하고. 연말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연말에 몰립니다. 연말에 네. 몰리고 또 이제 간혹 연초까지 밀리시는 분도 네네네네. 계세요. 아 맞아 연말에 못 받아서 맞아요. 연초까지 밀리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을 딴딴한 가정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담긴 속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단단한 가정 전도사라는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이 단단하면 사람이 더 빨리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병도 절반은 이긴다라는 이런 진료 철학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오. 이것이 이제 가정의학과의 사실은 모토이기도 하고 네. 예, 우리가 이제 진료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진료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붙는 겁니다. 네. 난 새롭게 들리는데 처음 알게 돼. 가정이 단단해야 단단해야. 병도 빨리 회복된다. 아 그래서 그냥 의학과가 아니라 가정의학과세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 교수님 가정의학과가 어떤 과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교수님. 이제 가정의학과가 흔히 이제 말하는 가족 주치를 좀 지향하는 과인데요. 단순히 이제 병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어떤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제 가족은 어떤 구조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스트레스와 이제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을 둘러싼 요소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게 진료 시간에 이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또 하게 되고 시간에 우리가 여유가 더 있으면 가계도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기능 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프가라든지 페이스라든지 이런 척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가족 단위가 얼마나 건강한지 단단한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지지 체계를 제공해 주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가정의학과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가정의학과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가정의학과에 정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여러가 진료를 많이 받는데 증상이 이제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를 갔는데 뭐 심장 초음파도 하고 다 평가를 했는데 이상은 없다. 이상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오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되니까 답답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심장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수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분의 긴장 요인들이 뭐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다시 한번 해체를 해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네. 저는 가정의학과라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유병들, 질환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성 질환도 해당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만성 질환이 우리가 앞서 말했는 것처럼 생활 요인에서 유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네네. 우리가 만성 질환에 빠지지 않게 관리를 계속 하죠. 그렇군요. 네. 야 단단한 가정 전도사란 말의 그 비밀을 알았네요. 그러네. 그럼 교수님 정말 그 다양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이제 뭐 여러 환자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아라고 하면 83세 이제 고령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본인이 가장 걱정할 만한 거는 체중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살이 계속 살 빠진다. 빠진다. 살이 계속 걱정되지. 빠진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령자니까 이제 검사를 한번 우리가 진행하자 해서 이제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관련된 암평가라든지 소화기내과 질환이라든지 뭐 내분비 질환, 뭐 자가 면역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평가합니다. 근데 평가를 했는데 이상이 이제 없으셨고, 이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입원했을 때부터 바로 가게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진행을 했더니 이제 83cm인데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이제 CEO셨고, 네. 그 다음에 직접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업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갈등 관계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셨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식사량이 많이 처져서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해서 가족분들을 이제 저희가 병원에 다 부릅니다. 이럴 때 네. 그래요? 불러서 이제 다 이제 역할에 대해서 서로의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제가 중재밖에 하지 않고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환자의 감정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가족이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는 많이 이것이 해소가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외래에서 봤을 때는 다시 체중이 늘어서 다시 이제 오시고 식사량이 다시 이제 올라오시고 많이 만족들 하시고 이제 그런 진료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런 진료를 하시는 그 질환의 원인을 가정에서 찾았네요. 그렇죠. 근데 들어 말씀하시는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맞네. 네네. 우리의 질환이라 따로 떨어져서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나의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네네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심 치료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앞서 함께. 했었던 그 내용들이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증상에 따라서 환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 네. 방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죠? 다르죠. 예. 이렇게 다른 과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이제 옵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주 이제 파헤쳐서 세세하게 이렇게 네네네. 아주 파고 들어가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이 환자의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시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그 외 저희 이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보니까 한 그 주치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쭉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본인의 아픈 질환들을 네. 얘기하고 거기서 또 치료를 받고 하시던데 네. 거진 그 가정의학과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주치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 지향점이 그런 겁니다. 네네. 외국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게 진료를 받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환자를 스페셜리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전문 분과 세부로 이제 보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시야를 또 가지고 있고, 그럴 땐 적당할 때 또 보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부터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네. 전반적인 내 가족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스페셜하게 그렇죠.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한 가족을 근데 깊이 살펴보다 보면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죠. 이게 원래는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면 가장 옆에서 지지 체계가 되어줘야 될 단위가 가족인데 네네. 오히려 이제 가족이 오히려 원인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일단 뭐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를 좀 약간 소유물처럼 여긴다든지 그래서 자녀가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본인의 이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노환을 가지신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분리가 잘 안 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너무 고착화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환자는 질병을 자기는 케어받기를 원했지만 사실 환자가 이제 마음적으로 내적으로는 깊은 뭐 외로움이라든지 인생의 공허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약을 먹는 것도 수능도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네. 같은 약을 먹어도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약을 잘 안 먹게 되는지 그 다음에 환자가 와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더 빠르게 속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야. 치료라는 것이 진짜 어렵네요. 네. 복잡하고 그렇죠. 다방면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네요. 야, 우리가 그 왜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이게 교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특히 가족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소통을 네. 해야죠, 그렇죠? 네네. 못하는 건 참 힘들고. 예.
일단 가족이 이제 너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필터링 없이 나오는 이제 대화가 정말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배려 있게 말하는 이 연습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다들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너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갈등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상대도 왜 속상하지라고 이제 한 번 더 자기가 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바깥에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와서 원초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따뜻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제 바깥에서는 예의를 다 지켰는데 네.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지치니까 내 감정을 받아줘. 이렇게 필터링 없이 나오는 이런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감정을 말하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와. 오늘 우리 건강검진에서 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엇이 또 중요한가 다시 맞아요. 좀 생각하게 되네요. 제 마음에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너 때문에 짜증나가 아니라 이 상황이 속상해. 네. 이렇게 조금 그렇죠. 가족을 배려하는 그렇죠. 마음을 가져. 네. 쌍디아범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단단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가정을 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가족이 전체 다가 다 표현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로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서로 이제 지지해주는 말. 그다음에 내가 불안이 올라왔는 거를 스스로도 인지를 좀 하지만 옆에서도 제가 불안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예쁜 말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가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학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이제 질병도 쉽게 회복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삶의 질이 엄청 높여지는 네네.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가정이 단단해야지 우리가 이제 사람도 단단해진다라는 네. 것도 있지만 건강도 단단해진다라는 아우, 게 네.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오늘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네.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지금. 딱 건강, 그 질병 이런 것만 보다가 네. 이게 네. 어떻게 폭넓게 해석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알게 되는 새해 첫날이네요. 맞습니다. 와, 감동적이다. 그러면 저기 교수님, 우리 가정의학과 신봉규 교수님.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이거 뭐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논문으로도 사실 이게 다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논문으로도요? 맞아요. 네. 근데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치. 자, 어떤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기본 잠잘 생활 자는 습관이 거.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 문화에서 이렇게 좀 치우쳐지다 보면 네. 밤에 이제 스마트폰 보는 우리가 이제 문화도 지금은 좀 만연해 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먹방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먹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해서 제가 환자들한테도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네. 우리가 너무 먹는 것이 흔하게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 네. 우리는 시대의 과업이다. 네. 그래서 먹는 거를 좀 자제하면서 살아갈 필요성이 이제 네. 있다. 자제를 해야 적당히가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거의 이제 걷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인데 이것만 잘 지켜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네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뭐 위험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로 검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이제 가족력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특수하게 이제 검사를 조금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6년은 네. 아프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가정에서 따뜻한 위안을 받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와, 진짜 박수가 저 절로 위안 나와요. 받았어요 지금. 그냥 건강 검진 이게 아니고 건강 검진과 가정과 나의 일상과 내 삶이 어떻게 풍요롭게 네.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그죠. 네. 일단 고운 말 쓰고 고운 말 쓰고 예쁜 고운 말 말 쓰고 상대를 알아주고 그렇죠. 내 뭐든 불안과 너 불안을 같이 위로해주고 뭐든 적당히 하고 네. 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렇죠. 잘 너무- 충분히 자고 너무 안 움직이지 말고 네. 그렇다고 너무 움직이지도 말고 네. 잠 적당히 잘 네. 자고 그리고 그렇게 예방이니까 건강 검진 꼭 받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2026년 진짜 건강한 한 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예, 뭔가 위안받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예. 예. 2026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이 딱 섰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후에 KNN의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새해 복 한 해 많이 되시고요. 받으십시오. 은진 씨, 우리 건강하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1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원모어 찬스 뭐가 그리 좋은지 골라봤어요. 새해에도 정말 좋은 일, 가슴 벅찬 일, 설레는 일도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별일 없는 일들도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올 한 해도 모두 함께해요. 아직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 맘을 네가 받아준 건 아닌데 너무 좋은 걸 가슴이 뛰는 걸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난 바보처럼 자꾸만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널 떠올리며 이유도 없이 뭐가 그리도 좋은지 내게 무슨